네, 김영입니다. 오늘 휴일이라 제가 좀 복장이 약간 편하게 이렇게 입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허. 이 도가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허라는 거죠. 허. 이 허. 비움. 빔이지, 빔. 그 다음에 여유.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도가에서 여러 가지 이 핵심 키워드가 있지만, 이 허를 빼둘 수는 없죠. 허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 도가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허인데,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우리 삶은 육아적이죠. 육아적. 뭔가 이렇게 자꾸 채우려고 하고 어디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죠. 다 이렇게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껴 살면서 다 상대적으로 자꾸 보잖아요.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육아적인 삶은 피곤해요. 이게 뭔가 자꾸 채워야 되고 자꾸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이럴 때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대안으로 삼는다는 게 그렇지만 이 육아의 좀 반대적인 생각, 낮은데 좀 취하려고 하고, 이게 도가라는 게 노자장자 아니에요? 노자장자가 핵심적인 사상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낮은 데를 처하려고 하고 오히려 비우려고 하는 거,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 도가의 허죠. 이 허가 사실은 육아에도 다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거랑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이 도가의 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현실에서 이런 걸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컵이 있습니다. 이게 물컵인데, 사실 이 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컵이라고 규정할 뿐이지, 여기다 흙을 담아도 되고 밀가루를 담아도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물을 담는데, 이 물을 담는다고 해서 이게 물컵이라고 하는데, 이 물컵의 존재 이유는 어떻습니까? 한 반 정도 찼다 그러면 컵의 존재는 50%밖에 없는 거죠. 존재가 존재하려면, 존재의 가치가 존재할 때 존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는데, 존재가 존재하려면 존재할 가치가 존재해야 존재 이유가 있다.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 컵이 아무것도 없다, 물컵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물이 가득 찼어. 그러면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꽉 차면 끝난 거예요. 이 컵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꽉 차면 담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울수록 존재의 이유는 커지죠.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게 지금 제 연구소에 이 불이 이렇게 조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조명에 전압이라는 게 있죠. 이 조명을 여기다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전압, 볼트 수가 220볼트거든요. 220볼트로 여기 불을 지금 밝혀주는 건데, 여기에 공급하는 선이 있어요. 전기선. 그게 이제 전기선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 있죠. 절연체가 있는데, 절연체가 600볼트까지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20볼트밖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지만, 공급이 되지 않지만, 그 피복을 둘러싸고 있는, 전기 구리선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은 600볼트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벼락이 치거나 어떤 돌발 이게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220V만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250V, 어떤 경우는 300V, 어떤 경우는 400V, 뭐 500V까지 이렇게 이게 전압이 온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허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적인 사상이 이 전기선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전하게. 이제 가령 또 하나 그 차량으로 볼까요? 일반 승용차가 아닌 큰 트럭 가령 뭐 한 20톤 된다. 그러면 조향장치, 뭐 엔진, 그다음에 차동기, 뭐 차축, 뭐 그런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전부 20톤에 맞춰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20톤이라 그러면 2.5배에서 3배 정도를 추가해 더 크게 설계를 합니다. 조향장치, 뭐 엔진, 그다음에 뭐 차동기, 차축, 뭐 브레이크, 뭐 이런 제반 이런 어떤 안전에 문제가 안 생기게 20톤만 딱 싣고 갈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5배에서 3배 정도를 허를 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0톤, 50톤을 실어도 20톤을 싣고 갈 수 있는 자동차지만 40톤, 그 배가 되는 40톤을 실어도 브레이크라든가 조향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이게 그렇게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허를 두는 거예요. 항상 그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어떻습니까? 가령 80kg 되는 사람이 10명이 탄다. 그러면 800kg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10명이 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실제 또 동아줄이라든가 그 베어링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전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배에서 3배 정도의 허를 둔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동아줄이라든가 베어링이 파손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물질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허를 두고 있다. 비움을 두고 있다. 제가 어제 신발 하나 샀는데 그 신발이 이렇게 등산화 겸 이렇게 뭐 가볍게 트레킹 할 수 있는 이런 신발인데 49,000원 주고 샀어요. 아주 편해요. 이 가성비, 요즘 말하는 가성비가 아주 탁월한데 제가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발을 샀는데 제가 250mm 신는데 그렇죠. 250mm 발인데 250mm 발하고 신발하고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으면 신발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요? 기능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컵에 존재 이유가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죠. 신발도 마찬가지죠. 제 발보다 어떤 형태로든 신발이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야 허가 생기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신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발과 신발이 똑같으면 불가능하다. 신발로서 기능은 끝난다. 자, 이렇게 사물 하나하나도 다 이게 도가 사상의 허, 빔, 여유 이런 것들이 다 속에 스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혀서 이렇게 배우고 또 배움을 받고 하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가르쳐 주는 학교. 도 똑같습니다. 이런 이 도가의 이 사상이 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가령이 아니죠. 이를테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누가 지도하나요?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지도하나요?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도를 하죠. 과거에는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수준들이 다 높아져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하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범대학이라는 학교로 4년제를 졸업한 분들이 지도를 하죠.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은 최하 석사 학위 이상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들이 지도를 하죠. 그게 뭡니까? 그만큼 허가 있어야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가 없으면 딱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을 들어온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실력에 따라서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허가 별로 없기 때문에 허가 많으면 여유 있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죠. 학우들을 지도할 수 있죠. 그러나 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존재의 이유가 미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어렵다.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대학원쯤 가면 전부 박사학위가 없으면 뭐 지도하기가 어렵죠. 아예 뽑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을 다 잘 살펴보면 도가 사상에서 다 기인된 거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전부 유가적인 사상 속에서 살지만 실제로 삶을 잘 살펴보면 도가적인 사상이 곳곳에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사회, 공직사회, 이 관료들이 다 있잖아요. 계급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다 이게 사실은 다 관료가 사실 정치예요. 요즘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법하는 사람들을 전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관료들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잘못된 것이죠. 관료는 전부 정치인이에요. 그 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만큼 정치할 수 있는 거죠. 1급부터 9급까지 있잖아요. 9단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급수만큼 그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지. 다 정치죠. 정치인들이 이제 가령 요즘 뭐 시, 군구 의원이 있고 시도 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다 차관급으로 예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딱 되면 차관급이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되면 장관급 예우를 하잖아요. 뭐 국회의장도 이렇게 다 이게 예우가 있잖아요.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봉급도 거기에 맞춰주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게 허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허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다? 된다, 안 된다? 힘들다.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되고 장관 정도 하는 거야, 장관. 그럼 허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울러서 다 할 수 있죠. 아주 유연하게, 부들부들하게 다 정치하는데 문제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의 역량 있는 사람은 장관 정도를 하고, 장관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1급 정도, 한 실장 정도를 해라. 실장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장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장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팀장.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커지고 항상 여유가 있죠.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될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찾는, 허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가요. 이 해법을. 그러나 허가 없으면 거기에 매여져 가지고 마치 컵이 꽉 차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듯이 사람도 똑같다. 정치도 똑같다.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할 정도가 되려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아무 문제 없이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부들부들하게 가지요. 온 나라의 구성원들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강이라든가 바다, 이런 지도자로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강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온갖 천들이 다 강으로 모이잖아요. 모든 강들이 다 모이는 게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역량.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강에서 뭐가 들어오든 다 포용하잖아요. 강은 어떻습니까? 온갖 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강이 되는 건데, 그 강은 어떤 천은 마음에 안 든다고 막아버리고, 어떤 천은 마음에 드니까 받아들이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허가 존재해야 강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바다로서 여유를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도가에 작지만 이 허, 빔, 여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몇 말씀 이렇게 나눠봤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는 허라는 게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고 그 허를 인식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도가의 허를 가지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